안녕하세요. 이번 강에서는 상하수도 역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하수도가 갖고 있는 어떤 사명하고요. 그동안 상하수도 시설과 그다음에 각종 그 요소들이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상하수도의 사명입니다. 앞선 강에서 보셨던 것처럼 물의 저장 형태를 보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물의 양은 어디 있다고 했죠? 바다, 해양에 있다고 했죠. 그중에서 사람이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2.6%, 3%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. 2.6%, 1.8%이고요. 그중에서도 2.8% 안에서도 사람이 먹고 마시고 끌고 와서 이걸 사용수로 변환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호수와 하천에 있는 지하수 두 개를 합치면 1%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죠. 즉 이렇게 적은 물을 갖고 충분하게 사람의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활용될 수 있는 물 수질과 수압과 수량 이 세 가지를 요구 조건을 맞춰서 공급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즉 지구상에 여러 형태로 있는 이 수자원이죠. 물들을 어떻게 와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자까지 쓸 수 있는 사용자까지 끌고 갈 것이냐라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 사용자로 가기 전에 물 안에 깨끗한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오염물질, 이물질, 세균, 박테리아가 섞여 있다고 했죠. 그 과정 사이에서 정수 처리장, 정수 시설들을 우리가 거쳐서 사용자에게 공급을 해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원수 상태에서 정수 상태로 가기 전까지 물을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뭘까요? 취수를 해야겠죠. 취수. 즉 물을 얻는다라는 겁니다. 취수를 해 주면 이 정수장까지 물을 보내주는 작업들을 도수라고 합니다. 예, 도수 뒤에서 하나씩 그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긴 할 텐데 이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본다면 원수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로 보내고 정수를 하게 하는 과정도 안에 살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? 안에 이제 물 안에 섞여 있는 이물질들을 일단은 침전을 시켜야겠죠. 가라앉히는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가라앉힌 물들 중에서 가라앉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깨끗한 물만 위에 남게 되겠죠. 이것들을 다시 여과지를 통해서 여과를 시키면 물 안에 남아있는 아직 가라앉지 않은 이물질들도 이 필터나 여과지를 통해서 다 차단이 됩니다.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깨끗한 물만 사용자에게 공급되기 직전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고요. 중간에 배수지, 이 정수된 물들을 잠시 보관을 해놨다가 최종 급수관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.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만 적게는 100년 전, 500년, 1000년 전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과정들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발전된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에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상하수 역사에서 고대 우물의 형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우물은 이집트 누비아 지역에 있다고 하고요. 우물이라는 것은 깊은 관정에서 지하수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모여있는 지하수 물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거죠. 예, 끌어올려서 그대로 마시거나 아니면은 일반 생활용수로 쓰는 것들이 이 우물의 형태입니다. 그리고 가장 유명한 우물은 이집트 카이로시의 요셉 우물에서 암석 깊이 90m 이하를 굴착해 가지고 뽑아 올린 지하수가 가장 유명한 우물이라고 하고요. 관광지로서도 매력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. 그 관광지 방문객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우물은 중국이라고 합니다. 그 깊이가 무려 500m 깊이라고 하고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생수 같은 경우에도 500m 깊이까지도 가지 않습니다. 네, 예전에 특히 더 과거에 이렇게 깊은 우물까지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만들고 굴착을 해가지고 우물을 만든 형태는 가히 역사에 남을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외에도 그리스나 페르시아, 인도에서도 이 우물을 활용해서 물을 끌어왔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고대 우물 형태를 보시면